안녕하세요. 닥터의 처방의 양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 다이어트 이렇게 치면 옆에 바로 붙는 게 식단이거든요. 뭐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다 먹고 있는데, 물론 저는 다 먹진 않는데, 이 식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식단이 다이어트랑 묶여버리면 상당히 좀 독특한 형태의 식단들이 나오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다이어트 식단에 대해서 랭킹으로 해서 하나하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이어트 식단의 탑5는 원푸드 다이어트예요. 원푸드 다이어트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다이어트 할 때 음식 하나만 먹는다.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있었죠? 두부. 두부가 제일 대표적인 아, 그래요? 두부도 맛 없는데. 미역국 맛있어요? 맛있어요. 미역국, 맞아요. 이제 식단을 한다는 거는 먹는 거를 줄인다는 의미로 다이어트 식단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먹는 양을 많이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편인데, 그건 이제 차후에 다시 얘기하고, 원푸드 다이어트에 본다면 아까 이제 우리 여기 PD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부가 많고 두부가 좀 귀찮으니까 맛이 없고 그러니까 두유도 먹는 것 같고, 샐러드만 먹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비만 치료할 때 환자분들 오시면 이제 나 오늘부터 살 빼야지 이러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식단 관리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식사량은 잘 하시나요? 이러면은 며칠째 샐러드만 먹고 있다. 생각만 해도 토 나와. 그거 맛없는 샐러드. 물론 맛있는 샐러드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푸드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라는 이유는 예쁘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해져야 되는 의미가 있거든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원푸드 다이어트 하는 건 대부분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내지는 여러 가지 미네랄들 다 고려했을 때 뭐 단백질만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지방만 좀 많이 먹는다든지, 뭐 지방만 먹는 분은 없겠지만 한때 또 뭐 그런 게 유행했었으니까요. 그리고 탄수화물은 아예 안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의미가 원푸드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저는 원푸드 다이어트는 좀 반대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적절하게 필요한 건데, 이거에서 살 뺀다고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고 단백질만 먹는다?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특히나 뭐 성장이 다 했어도 문제지만 성장기에 이제 중고등학교 내지는 대학생들 또는 시험 준비하는 이런 분들은 탄수화물 먹지 않았을 경우에는 뇌 활동이 굉장히 떨어져요. 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뇌에 영양분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뇌는 탄수화물만 영양분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잘 때까지 계속 뇌를 쓰잖아요. 근데 탄수화물 아예 안 먹는다? 그럼 뇌로 열량 공급이 전혀 안 된다? 뇌로 영양 공급이 안 된다? 뭐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도 적절하게 드셔야 되고, 단백질 양을 좀 높이는 건 괜찮지만 아예 탄수화물을 안 먹고 하루에 뭐 두부 한 모, 아니면 두유 한 두세 개 뭐 이렇게만 먹는다고 하는 건 상당히 좀 위험하기 때문에 원푸드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저는 비만 치료 전문 의사로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원푸드 다이어트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텐데, 효과가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뭐 아침에 밥 먹고, 점심에도 그러니까 밥 한 상, 점심에도 밥 한 상, 저녁에는 뭐 이렇게 회식 이렇게 먹고 일상생활을 하시던 분이 아침에 두부, 점심에 두유, 저녁에 두부 이렇게 먹으면 먹는 양 자체가 확 줄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살은 많이 빠질 수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 빼는 분들을 제 옆에서 많이 지켜보는데 예쁘게 살 빠지지 않아요. 늙는다고 할까? 이런데 피부도 탄력이 좀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체중을 줄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건강해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에 대한 정의는 건강하게 체중을 줄이는 게 다이어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체중만 줄인다? 다이어트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굶는다잖아요. 그리고 건강하게 체중을 줄이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이어트 식단 탑4는 간헐적 단식인데요. 간헐적 단식은 사실 저도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물론 간헐적 단식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매일매일 일정 시간 동안을 뭐 보통 15시간 내지는 뭐 10시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24시간 중에 한 15시간은 음식이 들어오지 않게 만든다. 요걸 이제 단식이라고 하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일주일을 봤을 때 뭐 하루 이틀은 아예 단식을 한다. 이게 좀 간헐적 단식에서도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저는 앞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퇴근하고 집에 가면 8시, 9시 되는데 다음날 한 10시, 11시까지 뭐 심하면 한두 시까지도 저는 식사를 안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물이나 커피를 마시긴 하지만 일부러 하는 건 아니고요. 패턴이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병원이 11시에 오픈이니까 아침에 10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쭉 자고 뭐 12시에만 자도 뭐 10시까지 어머 신생한데 이거? 아 이거 말하면 안 되거든요. 늦게 자요. 3시에 자요. 뭐 이러면 어떡해. 첫 끼니가 보통 12시 넘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막 다이어트로 한다 이런 생각은 좀 안 하고요. 위 입장에서 내진 췌장 입장에서 뭔가 좀 쉬는 시간을 갖게 하는 거. 그래서 다이어트보다는 좀 건강에 좀 더 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일주일 중에 하루나 이틀은 단식을 한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단식을 해서 다이어트가 된다라기보단 단식을 해서 건강해지면서 몸에 독소가 빠지고 또 이제 몸도 가벼워지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 싶어요. 이거를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내가 간헐적 단식한다,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뭐 일주일에 하루 이틀을 굶는다 이거보다는 좀 더 내 몸 안에 있는 장기가 좀 쉴 수 있고, 왜냐면 아침에 출근했을 때 계속 뭘 먹잖아요. 조금씩이라도. 그럼 하루 종일 위는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 탄수화물이었다, 뭐 과자, 빵, 떡 이런 것들을 계속 먹었다 이러면 위도 움직여야 되지만 이거를 분해하기 위해서 인슐린을 계속 분비해야 되니까 췌장도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럼 췌장도 거의 하루 종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장기들이 쉬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술도 우리가 뭐 마시고 나면 2, 3일은 술 안 마시는 게 좋다고 하는 게 간을 쉬게 하기 위해서인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간헐적 단식은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목적은 다이어트라기보다는 장기를 쉬게 해서 좀 건강해지는 거, 이런 부분에 부가적으로 살이 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헐적 단식을 하는데 과연 그럼 건강에 좋을 거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그게 맞는 사람인데, 예를 들면은 위가 안 좋으신 분이나 내지는 뭐 다른 지병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간헐적 단식하시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 15시간 동안 이제 위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위산 분비가 다른 분보다 많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음식이 들어와 있지 않은데 위산은 계속 분비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위의 벽이 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고, 또 당뇨 환자 있거나 이런 분들은 간헐적 단식하시면 굉장히 위험하세요. 왜냐하면 저혈당으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몸에 한 뭐 12시간에서 15시간은 뭘 음식이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한테는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이어트 식단 탑 3는 저탄고지예요. 저탄고지는 딱 말대로 탄수화물을 낮추고 지방을 높여라 이거잖아요. 근데 저탄고지가 제 기억으로는 상당히 오랫동안 저탄고지 다이어트 식단이 유행이고, 지금도 사실 많은 분들이 저탄고지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저탄고지지 무탄고지 아니거든요. 탄수화물을 줄이는 거지 탄수화물을 안 먹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저탄고지가 유행하고 나서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탄수화물을 마치 적인 것처럼, 탄수화물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말씀들 하시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탄수화물은 그 단백질이나 지방이 분해돼서 결국엔 탄수화물이 돼서 에너지로 쓰인단 말이에요. 근데 단백질이나 지방을 분해해서 탄수화물로 가는 요거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몸에서 탄수화물이 확 올라가진 않고,
그러면 인슐린 분비가 늘지 않고, 그러니까 당뇨로부터 조금 안전하다 이런 의미로 저탄고지를 얘기하는 건데,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애가 인슐린인데 탄수화물을 바로 먹으면 인슐린이 확 올라가요, 혈액에서. 근데 이 인슐린은 어디서 나오냐? 췌장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계속 탄수화물을 계속 먹잖아요. 그럼 인슐린이 계속 높게 있어요. 고인슐린 혈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면 이게 당뇨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단백질을 먹었다? 단백질을 먹으면 인슐린 나오진 않아요. 얘가 자체적으로 분해하면서 탄수화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아예 탄수화물을 안 먹는 건 아니고, 그리고 탄수화물 안에서도 예를 들면 밥을 먹는다 치면 그냥 백미를 먹으면 인슐린이 확 올라가요. 근데 현미를 먹으면 인슐린이 그만큼 올라가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당지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당지수가 높은 음식, 당지수가 낮은 음식 찾아보면은 다 나와 있는데, 가능하면 당지수가 낮은 음식, 현미,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뭐 그런 것들을 먹는 게 훨씬 몸에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실제로는 탄수화물 자체는 굉장히 소중한 에너지원이에요. 특히 뇌는 탄수화물만 에너지로 쓰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시험 보는 학생들, 제 예전에 과외할 때도 보면 그 모의고사 볼 때 탄수화물 계속 중간에 먹게 해요. 바로바로 탄수화물이 뇌로 들어가야지 뇌가 되게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럴 만큼 탄수화물은 되게 중요한 에너지원인데, 상담 오셔서 식사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면 탄수화물은 아예 안 먹어요. 내지는 저는 샐러드만 먹어요. 내지는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거여서 저탄고지지 무탄고지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일단 탄수화물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일정 정도는 찬성하는 편인데, 지방을 높인다? 이거는 전 좀 반대예요. 사실은 지방을 높인다기보다는 단백질 함량을 높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더 몸에 좋을 것 같아서 저탄, 고단,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방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유튜브나 아니면 뭐 사진 보면 탄수화물 아예 안 먹고 막 지방 덩어리를 막 진짜 먹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방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이어트에 굉장히, 그게 사실은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 줄이고 단백질을 좀 높이고 이런 식단이면은 그거는 저는 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단백질을 높이는 방법은 뭐 어렵지 않아요. 앞에서 이제 원푸드 다이어트 할 때처럼 뭐 두부나 두유 이렇게 먹어도 되고요. 뭐 회식을 갔는데 다른 사람들 다 삼겹살 먹을 때 자신 있게 저는 목살 주세요, 뭐 이러셔도 되고요. 좀 돈이 있다? 그럼 뭐 스테이크 드셔도 되고요. 스테이크 중에서도 등심이나 채끝보다는 안심이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되고, 또 하나 추천드릴 수 있는 단백질은 오리고기예요. 오리고기에는 불포화 지방산도 많아가지고 단백질도 섭취할 수 있고 오메가3나 이런 것도 섭취할 수 있어서, 저도 제가 이제 저희 환자들하고 같이 다이어트해서 제가 한 8kg 감량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했던 방법은 저녁에 아니면은 막 왠지 어느 날 기름 땡기는 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럴 때는 그냥 오리고기 양념하지 않은 생 오리고기 주문해서 그냥 이렇게 막 볶으면 기름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다가 집에 있는 야채 다 집어넣어서 막 샤키샤키 볶으면 그게 약간 중국 음식 같은 그런 기름맛 나는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저탄고지 아니고 저탄고단,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다이어트 식단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추천하는 방법이긴 합니다. 저탄고단. 다이어트 식단 2, 채식 위주의 식단입니다. 채식 위주의 식단을 많이들 하세요. 제가 이제 비만 상담하면 인바디 분석하고, 그리고 예전에 어떤 다이어트 했는지 다 확인하고, 중간에 이제 식사는 좀 어떻게 하시나요? 물어보면 저는 샐러드만 먹어요.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 다 샐러드만 드시나요? 뭐 이렇게 물으면 그런 분도 있고, 뭐 하루에 2끼 샐러드만 먹는 분도 있고, 진짜 독하신 분들은 한 끼 샐러드로 3번 나눠 먹는다는 분도 있고, 고기랑은 안 드세요 이러면은 안 먹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다이어트 한다? 그럼 난 고기 안 먹고 뭐 풀떼기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죄송해요. 풀만 먹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채식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물론 하진 않지만 뭐 어떤 본인의 신념,
내지는 뭐 동물 보호나 이런 차원에서 채식주의에 대해서는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지는 않는데 다이어트를 위해서 채식이다? 이거는 조금 제 생각에는 굳이? 뭐 이런 생각해요. 굳이 채식만으로 다이어트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도 다이어트 할 수 있는데 굳이 채식만으로 다이어트를 해야 되나 하는 뭐 의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채식을 먹었을 때 좋은 건 이제 뭐 비타민들이 많고 무기질이 많고 또 미네랄들이 많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몸의 영양소를 본다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은 대표적인 3대 에너지원이고 그리고 뭐 비타민, 미네랄, 뭐 무기질 이런 것들도 소량 에너지원이거든요. 원소거든요. 근데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태울 때 이 미네랄이 연료로 쓰여요. 그러니까 채식주의만 한다 이러면 연료만 있는 거예요. 연료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태울 게 없는데 연료만 먹는 개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신념에 의해서 채식주의가 아니면 굳이 채식만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반대다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어요. 적절하게 에너지원을 먹어야 우리가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채식만 갖고는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만들기 어려운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넣으면서 같이 채식을 먹고 여기에 연료를 떼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균형 잡힌 어떤 식단들 대신 양을 좀 적게 하시던지 그렇게 해서 소량의 어떤 에너지와 그리고 그거를 태울 수 있는 연료 이것들을 좀 골고루 섭취하시는 게 오히려 다이어트는 조금 더 도움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채식주의를 좀 다이어트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뭐, 야, 코끼리도 풀만 먹어, 한우 젖소 봐, 쟤들 풀만 먹잖아. 풀만 먹고도 저렇게 살찔 수 있어,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사람이 그렇게 먹는다고 코끼리만해지고 이러지는 않을 텐데, 건강하게 살 빼는 게 다이어트니까, 건강 부분에 있어서 채식만 한다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식만 했을 경우와 그다음에 고기만 먹었을 경우에 체중의 변화가 비슷하다는 그런 뭐 결과도 좀 있긴 하잖아요. 채식만으로 했을 때 그리고 고기만으로 했을 때 체중 감량은 비슷하더라도 문제는 몸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둘 다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채식만 했을 경우에는 에너지가 없는 거고 고기만 했을 경우에는 연료가 없는 거잖아요. 미네랄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살을 빼는 거는 가능할 수 있지만 건강하게 살 빼는 부분에 있어서는 둘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이어트 식단 탑 1은 생각보다 아주 손쉽게 구입해서 또 들고 다니면서 쉽게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별로 고민하지 않고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되게 많은 분들이 뭐 단백질 바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리얼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다이어트 제조식품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다이어트에 적절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먹을 수 있게 제조가 돼서 나오는 그런 어떤 식품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 마트 가도 좀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아니면 그 인터넷 상으로도 쇼핑을 좀 쉽게 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접근하기가 좀 쉬운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걸 계속 먹으면 이것만 먹으면 살이 당연히 빠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뭐 아침에 거하게 한 상 먹고 점심에 거하게 한 상 먹고 저녁에 막 술 마시고 고기 먹고 이런 생활 하다가 아침, 점심, 저녁 다이어트 바 하나씩 먹으면 살이 안 빠질래 안 빠질 수가 없죠. 그 안 빠지면은 진짜 몸에 문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꼭 그런 거 하실 때는 뒤에 성분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이어트 제조식품 보면 일단 맛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먹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다이어트 식품들은 진짜 맛이 없었어요. 맛이 없어서 아주 독한 마음 먹고 다이어트 해야지만 그 다이어트 바든 이런 걸 먹을 수 있는 건데 요새는 좀 맛있게 또 뭐 건강을 생각해서 나온다고 하는데 뒤에 성분표를 보고 첫 번째 봐야 되는 거는 당이 얼마나 있는지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첨가물이 뭐가 들어있는지
왜냐하면 맛이 있게 만들려면 여러 가지 감미료를 넣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트륨 함량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나트륨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혈압이랑 좀 관련이 있거든요. 나트륨이 너무 높으면 계속 그렇게 유지하면은 고혈압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왜 짜게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고혈압 예방 차원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좀 편하게 먹을 수는 있지만 뒤에 성분표를 보고 어떤 성분이 들어갔고 얼마나 에너지가 있으며 나트륨 함량은 얼마고 또 당이나 콜레스테롤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이게 정말 좋은 어떤 효과도 있지만 건강에도 좋은 다이어트 식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이어트 바나 시리얼 잘 먹진 않아요. 왜냐면 사람이 먹을 때 느끼는 기쁨이라는 게 있거든요. 막 하루 종일 일하고 정신없고 그러는데 딱 식사할 때 맛있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되게 안정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삼시세끼를 다 다이어트밥만 먹는다? 너무 사는 게 좀 삭막해질 수도 있고 나에 대한 어떤 적절한 보상의 의미로 우리가 뭐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식사를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쉽긴 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이어트바를 먹어서 내가 살을 빠지니까 그게 보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순간의 보상도 사실은 인간에게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좀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아침에 굶는 거보다는 그래도 뭐 이렇게 다이어트바나 아니면 시리얼을 먹고 뭐 탄수화물, 지방, 뭐 단백질 다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섭취하고 나가서 일하는 거 이런 정도는 되지만 이걸 삼시세끼 이것만 먹는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신과 의사로서도 조금은 뭐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식단 탑5 봤어요. 탑5가 뭐였지? 원푸드 다이어트, 간헐적 단식, 저탄고지, 채식주의, 그 다음에 다이어트 제조식품 5가지 오늘 알아봤는데요. 다 장점이 있고 다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는 뭐 이 중에 하나만 해야겠다 뭐 내지는 뭐 그런 생각보다는 좀 이 5가지를 적절히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고 그리고 이왕 먹는다면 저탄고단으로 먹고 그 중에 뭐 가끔 원푸드 같은 경우에 그 중에 좋은 두부는 저탄고단 할 때 단백질 음식으로 좀 먹어보고 아침에는 뭐 다이어트바나 단백질바 이런 것들로 굶는 것보다는 그렇게 먹는 게 좀 더 낫고 채식은 아까 말한 것처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태우니까 태울 때 연료로 미네랄이 쓰이는데 이 미네랄을 채소가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전체적으로 골고루 하다 보면 살이 찔 수도 있긴 한데 이걸 다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침에는 요거트 그다음에 뭐 바나나 이런 거 좀 먹으려고 해요. 아니면 고구마. 단백질도 있고 탄수화물이랑 그다음 유산균 이런 거 먹고 점심에는 병원 근처에서 주로 밥을 먹어요. 왜냐하면 집에 가서 밥하기 싫어서 쌀 들어간 음식을 먹는데 그 중에 좀 아쉬운 건 우리나라는 아직 식당에서 현미밥을 잘 팔지는 않아서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하고 저녁에는 뭐 간단하게 먹거나 아니면은 좀 든든하게 먹어야겠다 그러면 주로 고기를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탄고단을 좀 유지하려고 하고 간헐적 단식도 하고 있고 해서 이 중에 진짜 뭐 하나를 뽑아주세요. 그러면 하나보다는 2개를 뽑으면 간헐적 단식과 저탄고단, 저탄고지 말고요. 저탄고단 2가지를 이용하시면 좀 건강하게 다이어트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원푸드 다이어트요. 그리고 원푸드 다이어트랑 다이어트 제조식품을 3개 다 먹는 거? 뭐 이거는 저는 좀 안 하셨으면 해요. 몸에 너무 치명적으로 좋지는 않거든요. 특히 원푸드 다이어트는 정신과 의사 이전에 그냥 의사로서도 절대 추천하기는 좀 어려워요. 만약에 어떤 원푸드가 이 3개를 다 갖고 있다. 여기 그러니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도 갖고 있고 미네랄도 갖고 있고 비타민도 갖고 있다. 그런 원푸드가 있으면 그건 추천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단백질 아니면은 탄수화물 내지는 뭐 미네랄 이런 것만 있으니까 그거는 몸에 좋진 않아서 원푸드 다이어트는 가급적이면 지양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이어트 식단하면 유튜브에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이거를 도대체 누가 양산하고 있나? 저도 잘 모르죠. 저도 이제 누가 양산해 놓은 걸 들으니까. 근데 이게 좀 추적을 해보면 연예인분들이 조금 이제 난 이걸로 해서 살 뺐어. 뭐 이러면 이제 그게 확 또 퍼지고, 난 이거 해서 일주일 만에 뭐 몇 킬로 뺐어. 그렇게 해서 연예인들이 좀 양산하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마케팅이죠, 사실. 뭔가를 팔려고 하는 마케팅 수단으로서 어떤 다이어트 식단들을 확 이렇게 하는 측면도 있어서 이런 거에 현혹되기보다는 내 몸에 맞는 어떤 다이어트 식단이나 내 몸에 맞는 비만 치료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셔서, 왜냐하면 진짜 살 뺐는데 건강 해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진짜 또 살 뺐는데 싹 늙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막 몸은 되게 좋아졌는데 얼굴은 막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내 몸 상태를 좀 알고 나한테 맞는 건 뭘까? 이렇게 해서 좀 단기에 뭐 일주일에 뭐 4kg 뺐어요.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계획적으로 몸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몸은 평생 가져가야 되는 몸이니까요. 오늘 랭키쇼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게 이제 다이어트. 그리고 다이어트 하면 또 식단으로 바로 연결돼서 다이어트 식단에서 알아봤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건강한 게 먼저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다이어트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다이어트 할 수 있는 그런 다이어트 식단들 앞으로도 저도 많이 고민할게요. 감사합니다.